편대장 동지, 지금 우리 조국에게 버려진 겁니까? 어떻게 조국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새벽 4시 예정에 없던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북한 여성 조종사 리명숙. 그녀는 북한 최초의 엘리트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GPS는 고장 나 있었고 연료는 절반뿐이었습니다. 하늘에 오른 지 10분 만에 모든 무전이 끊겼습니다. 삐삐삐. 연료 경고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것을. 남쪽으로 갑니다. 우선 사는 게 먼저입니다. 인천공항에 기습 착륙한 5명의 조종사. 활주로에 무릎을 꿇은 그들이 입을 열자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었길래?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문서 한 장. 리명숙 제거 계획 작성자 최인혁. 사랑한다던 약혼자가 처음부터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72시간 그들의 모든 것을 바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무릎을 꿇은 5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특전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검은 총구가 그들을 향하고 있었죠. 멀리서 시민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명 중 맨 앞에 여자가 있었어요. 헬멧을 벗은 그녀의 긴 머리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 조종사였습니다. 또렷한 눈빛으로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중자 리명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72시간 전만 해도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약혼자를 믿었습니다. 72시간 전 평양 순천 비행장. 아침 6시였어요. 명숙이 경납고 안을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기체가 저 앞에 있었죠. 미그 29 전투기. 한때는 자랑이었던 기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엔진 커버에는 녹이 슬어 있었죠. 명숙이 기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편대장 동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비장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네, 정비장 동무. 신형 기체 교체권은? 정비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부에서 아직 답이 없습니다. 명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정비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경쾌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편대장 동무도 답답하시죠? 철민이었어요. 29살 편대에서 가장 젊은 조종사였죠. 평양 출신이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철민 동무 기체는 어떤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민이 자기 기체를 가리켰어요. 최신 GPS 장비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실물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들은 북한 공군 엘리트였습니다. 평양에서 최고라고 불렸죠. 하지만 정작 타는 건 고물이었어요. 편대장 동무. 성혁이 뛰어왔습니다. 31살 군부 고위층 자제였어요. 충성심이 가장 강한 조종사였죠. 연료 배급 나왔습니다. 얼마나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절반입니다. 성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번에도 절반이라고요? 철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데. 조용히 하게. 명숙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경납고 구석구석에 귀가 많았으니까요. 그때 광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28살 말수가 적은 조종사였어요.
하지만 기체 점검만큼은 누구보다 꼼꼼했죠. 편대장 동무. 네, 광수 동무. 제 기체 엔진 상태가 이상합니다. 광수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떻게요? 진동이 심합니다. 부품 교체가 필요한데 정비장이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부품이 없다고요? 네, 석 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숙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편대장 동무, 오늘 배급 나왔습니까? 영철이었어요. 30살 편대의 분위기 메이커였죠. 항상 밝았지만 요즘엔 그도 어두워 보였어요. 영철 동무,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철민이 핀잔을 줬습니다. 배가 고파서요. 어제도 옥수수밥만 먹었습니다. 영철이 배를 움켜쥐었어요. 명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들은 엘리트였어요. 나라의 자랑이라고 불렸죠. 하지만 배는 고팠고 기체는 낡았고 부품은 없었습니다. 편대장 동무. 성혁이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 정말 세계 최고 맞습니까?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숙이 숙소로 돌아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문을 여는 순간 담배 냄새가 났어요. 명숙 동무 왔소. 최인혁이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였어요. 45살 총정치국 중견 간부였죠. 명숙 동무. 앉으시오. 최인혁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명숙이 의자에 앉았어요. 곧 중요한 출격이 있을 거요. 최인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슨 출격입니까? 아직 말할 수 없소. 하지만 그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이번 성과가 내 승진을 결정한다오. 또 승진 얘기였어요. 명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안전은요? 당연히 중요하지. 하지만 임무가 우선이요. 최인혁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명숙이 용기를 냈어요. 인혁 동무, 왜 우리 편대만 장비가 이렇게 낡은 겁니까? 최인혁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오.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상부에서 알아서 한다오. 하지만 명숙 동무. 그가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군인은 의심하는 게 아니오. 따르는 거요. 명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최인혁이 나간 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평양의 밤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몇 개 안 되는 불빛만 깜빡였죠. 명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날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용하는 건가?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편대 회의가 있었습니다. 5명이 작은 방에 모였어요. 명숙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음 주 훈련 일정입니다. 편대장 동무.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기체를 타야 합니까?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네. 상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네. 대답이 무기력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성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광수가 제지했어요. 들립니다. 그때 영철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지방으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영철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배급 비리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혁 동무도요? 네, 한 달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광수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동기가 사라졌습니다. 누구요? 성철이요. 상부 비리를 말하려다가 광수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철민이 주먹을 떨었습니다. 제 형이 굶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경납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신들은 엘리트였어요. 평양에서 최고라고 불렸죠. 하지만 가족은 강제 이주당하고 형은 굶어 죽고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대체 뭡니까? 영철이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어요. 동무들, 우리는 공화국의 자랑이요. 상급자들이 말했죠. 자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세계 최고라면서 왜 이 모양인가? 자신들이 배운 게 거짓은 아닐까?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출격 전날 밤이었어요. 명숙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인혁이 찾아왔어요. 명숙 동무. 네. 내일 모레 출격 명령이 내려올 거요. 최인혁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번 임무만 성공하면 우리 결혼하는 거요. 명숙이 그를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인혁 동무도 승진하시겠네요. 그렇소. 이번이 기회요. 최인혁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명숙은 가만히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최인혁이 나간 후 명숙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평양을 봤어요. 어둠 속에 몇 개 안 되는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명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창밖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갔어요. 평양의 밤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명숙은 그 어둠을 바라봤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가슴속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았어요. 고요하지만 불길한 고요였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뒤척였습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새벽 4시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붉은 여명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명숙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오늘이구나.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무언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무언가 끝나는 날이기도 했죠. 명숙은 그때 몰랐어요. 72시간 후 자신이 인천공항 활주로에 무릎을 꿇고 있을 거라는 걸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을 선택하게 될 거라는 걸요. 붉은 여명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희망의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서막이었죠. 새벽 4시였어요. 비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삐. 귀를 찢는 소리였어요. 전 편대 즉시 집합.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비상 출격이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출격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납고로 뛰어갔어요. 편대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철민이 헐떡이며 물었어요. 편대장 동무 무슨 일입니까? 나도 몰라요. 명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때 상급 지휘관이 나타났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즉시 출격 준비하라. 출격 목적이 뭡니까? 명숙이 물었습니다. 묻지 마라. 명령이다. 지휘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비장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편대장 동무 GPS 교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GPS요? 왜 갑자기요? 상부에서 급히 갈아 끼우라고 했습니다. 정비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겁먹은 표정이었죠. 명숙이 자기 기체로 갔습니다. 정비사가 GPS를 교체하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명숙이 GPS를 봤습니다. 싸구려였어요. 플라스틱 케이스에 글씨도 흐릿했죠. 중국산입니다. 정비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원래 장비는요? 상부 명령입니다. 명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런 걸로 비행하라고요? 연료 주입.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봤어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50%, 60%. 그런데 멈췄어요. 왜 절반만 넣습니까? 상부 지시입니다.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성혁이 달려왔어요. 편대장 동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료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겁니까? 나도 알아요. 명숙의 목소리도 떨렸죠. 항의하겠습니다. 성혁이 지휘관에게 뛰어갔어요. 지휘관 동무, 연료가 부족합니다. 명령은 명령이다. 일단 이륙하라.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성혁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광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편대장 동무, 이상합니다. 뭐가요? GPS도 바꾸고 연료도 절반이고. 광수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영철이 떨리는 손으로 헬멧을 썼습니다. 우리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닥치게. 철민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철민의 얼굴도 창백했죠. 전 편대 탑승.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명숙이 조종석에 올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엔진을 켰죠. 부르릉. 평소보다 진동이 심했어요. 편대장, 이륙 준비 완료. 철민이 무전했습니다. 2번기 준비 완료. 성혁이었어요. 3번기 준비. 광수였죠. 4번기 준비 완료.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이 활주로를 봤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륙한다. 명령을 내렸어요.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빨라졌어요. 더 빨라졌죠. 기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GPS가 이상했어요. 방향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남쪽을 가리키다가 동쪽, 서쪽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편대장 동무, GPS가 고장인 것 같습니다. 철민이 외쳤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성혁도 소리쳤죠. 명숙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평양 관제탑, 응답하라. 지지직. 잡음만 들렸어요. 관제탑, 응답하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파수를 돌렸어요. 모든 채널이 불통이었습니다. 편대장 동무, 이건 고장입니다. 광수가 외쳤어요. 알고 있어요. 명숙의 목소리도 높아졌죠.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어요. 연료 경고등이었습니다. 편대장, 연료 경고등 켜졌습니다. 영철이 비명을 질렀죠. 나도 켜졌어요. 철민도 외쳤습니다. 하나 둘씩 모든 기체의 경고등이 켜졌어요. 관제탑, 응답하라. 비상이다. 명숙이 필사적으로 무전했습니다. 지지직. 여전히 잡음뿐이었죠. 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일부러 그런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GPS도 불량품, 연료도 절반, 무전도 안 되고. 광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영철이 중얼거렸어요. 우리 버려진 거 아닙니까?
혹시 일부러? 철민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명숙의 머릿속에 최인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번 출격 성과만 잘 만들면 내가 승진할 수 있다. 임무가 우선이요. 군인은 의심하는 게 아니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편대장 결정하십시오. 성혁이 외쳤습니다. 명숙이 앞을 봤어요. 연료는 바닥났고 무전은 불통이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남쪽으로 간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착륙할 곳을 찾는다. 살아야 해요. 편대장 동무. 철민이 외쳤죠. 그게 명령이에요.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편대 5대가 남쪽을 향해 직진했어요. 한국 상공으로요. 그 순간 명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배신당했다는 거리요. 자신들을 죽이려 했다는 거리요. 그리고 이제 살려면 적국에 착륙해야 한다는 걸요. 연료 게이지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기체가 떨렸죠. 편대장, 저 무섭습니다. 영철이 울먹였어요. 버티세요. 조금만 더요. 명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무서웠어요.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죽음일 수도 생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60km 남았어요. 50km, 40km. 레이더에 뭔가 나타났습니다. 편대장 앞에 공항이 보입니다. 철민이 외쳤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었어요. 엄청나게 컸죠. 활주로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저기로 갑니다. 명숙이 명령했어요. 그때 레이더에 또 다른 것이 잡혔습니다. 편대장, 뒤에서 전투기가 옵니다. 성혁이 비명을 질렀죠. 한국 공군이었습니다. F-15K 열대가 자신들 양옆으로 바싹 붙었어요. 끝났어요. 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명숙이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그냥 옆에 붙어서 날고 있었어요. 조종석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한국 조종사가 손을 들었어요. 손바닥을 펼쳐서 앞을 가리켰죠. 앞으로 가라는 건가요? 다시 천천히 손짓했습니다. 속도를 유지하라는 거였어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조종사도 고개를 끄덕였죠. 편대원들, 한국 전투기를 따라가세요. 우리를 공격 안 합니까? 성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따라가요. 한국 전투기들이 자신들을 호위했습니다. 마치 지키듯이요. 저 사람들 우릴 안 죽이네요. 철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영철 기체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편대장, 엔진이 꺼집니다. 엔진 소리가 뚝 끊겼죠. 기체가 급격히 하강했습니다. 추락합니다. 영철이 울부짖었어요. 그 순간 한국 전투기 한 대가 영철 기체 옆으로 붙었습니다. 위험하게 기울이면서요. 조종사가 영철을 봤어요.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켰습니다. 날 봐. 그리고 앞을 가리켰죠. 내 뒤를 따라와.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국 조종사가 천천히 앞으로 나가며 영철의 기체를 활공으로 유도했습니다. 자기 기체를 위험하게 기울이면서요. 부딪히면 둘 다 죽는 거리였죠. 저 사람 목숨 걸고 있어요. 광수가 떨렸습니다. 적인데 왜요? 명숙도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영철을 살리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이 가까워졌습니다. 활주로가 텅 비어 있었죠. 한국 조종사가 손을 내렸어요. 내려가라. 착륙합니다. 명숙이 외쳤습니다. 첫 번째로 철민이 내려갔어요.
쾅! 불꽃이 튀며 기체가 미끄러졌습니다. 한국 조종사가 엄지손가락을 들었죠. 두 번째로 성역이 내려갔습니다. 타이어 하나가 터졌어요. 으악! 기체가 옆으로 쏠렸지만 간신히 멈췄죠. 한국 조종사가 옆을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광수가 조용히 정확하게 착륙했습니다. 네 번째로 영철이었어요. 엔진이 꺼진 채였습니다. 한국 조종사가 끝까지 유도했어요. 기체가 미끄러지듯 천천히 멈췄죠. 영철이 한국 조종사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조종사도 손을 흔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명숙 차례였습니다. 한국 조종사가 옆에 붙었어요. 손을 펴서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천천히 내려가.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쿵! 충격이 왔습니다. 기체가 미끄러지며 천천히 멈췄어요. 한국 조종사가 옆을 지나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도 고개를 끄덕였죠. 캐노피를 열었어요. 헬멧을 벗었죠.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공항 곳곳에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명숙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편대원들도 조종석에서 나왔어요.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시민들이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들 적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같은데요. 저 여자 조종사예요? 한국 군인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릎 꿇어. 손머리 뒤로. 5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활주로에 무릎이 닿았어요. 그때 한국 전투기가 착륙했습니다. 영철을 유도했던 조종사가 내렸어요. 그가 자신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는 아니었지만 적대적이지도 않았어요. 명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 한 건 조국이었고 자신들을 살린 건 적국이었다는 거요. 서러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군인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리명숙, 북한 공군 중자입니다. 왜 여기 왔습니까? 연료가 없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겠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야 합니다. 5명이 군 차량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밝은 불빛들, 달리는 자동차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가 남조선입니까? 성역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들이 배운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명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차량은 부드럽게 계속 달렸어요. 알 수 없는 곳으로요. 명숙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를 버린 건 우리가 믿었던 조국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린 건 창밖에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적국이라 배웠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차량이 계속 달렸어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앞에는 불빛이 보였어요. 밝은 불빛이었죠. 그 불빛을 향해 차량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회색 벽이었어요.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긴 테이블 앞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명숙이 손목을 봤어요. 차가운 쇠였습니다. 무거웠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44쯤 되어 보였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죠. 나는 윤태성, 국가정보원 조사관입니다. 그가 자신들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위장 귀순이면 바로 구속됩니다. 명심하세요. 위장 귀순이요? 성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앉으십시오. 윤태성이 차갑게 말했죠. 일단 조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영철은 의자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철민은 계속 물만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광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명숙은 손을 꽉 쥐었어요. 여기서 버텨야 해요. 윤태성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리명숙, 북한 공군 중자 맞습니까? 네. 왜 여기 왔습니까? 연료가 없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다입니까? 명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버려졌다고, 배신당했다고요? GPS가 고장났고 무전도 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겁니까? 살고 싶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윤태성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가웠죠. 조사는 며칠 걸릴 겁니다. 협조하십시오. 그가 나갔어요. 5명은 별도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대기실이었죠. 창문이 있었어요. 밖이 보였습니다. 서울이었어요. 건물들이 높았습니다. 차들이 많았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여기가 정말 남조선인가요? 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들이 배운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비사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나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50쯤 되어 보였어요. 이름표에 이석철이라고 써 있었죠. 당신들이 타고 온 기체를 점검했습니다. 이석철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석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타라고 한 겁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엔진 상태 봤습니까?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부품은 녹슬고 연료 라인은 새고 있었고 이석철이 주먹을 떨었습니다. 이 상태로 비행했다고요? 이러다 죽습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왜 목숨 걸고 하늘로 내보내냐고요? 광수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철민도 고개를 숙였어요. 주먹을 쥐었죠. 영철은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명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석철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그가 나갔습니다. 5명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우릴 걱정해줬어요. 철민이 작게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기계를 보고 우는 사람을 본 건요. 자신들을 걱정해서 우는 사람을 본 건요. 얼마 후 윤태성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힘드시죠? 식사 준비됐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식판을 가져왔어요. 5개의 식판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흰 쌀밥이었어요. 김치찌개,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계란말이, 노란색이 선명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멸치볶음. 5명이 식판을 내려다봤어요.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드십니까? 윤태성이 물었어요. 영철이 식판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전부 저희 거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한 사람 몫입니다. 5명이 나눠 먹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각자 드시는 겁니다. 영철이 옆 사람 식판을 봤어요. 똑같았습니다. 양도 똑같았어요. 철민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떴어요. 흰 쌀알들이 숟가락 위에서 빛났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멈췄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어요. 쌀밥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진짜 쌀밥이에요. 광수가 김치찌개를 떴습니다. 국물 속에 뭔가 보였어요. 고기였습니다. 돼지고기 2점이었어요.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고기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성혁이 계란말이를 젓가락으로 집었어요. 두툼했습니다. 계란 3개는 들어갔을 크기였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고소했습니다. 씹다가 멈췄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밥을 보고만 있었어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어요. 윤기가 흘렀습니다. 우린, 목소리가 잠겼어요. 우린 굶고 있었던 거예요. 윤태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북에선 뭘 드셨습니까? 영철이 대답했어요. 옥수수밥이요. 매일요? 네, 그것도 배급이 나올 때만요. 고기는요? 명절에 한 점씩이요. 계란은요? 간부들만 먹었습니다. 윤태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직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더 드시겠어요? 더 가져올까요? 철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더 먹어도 됩니까? 네, 얼마든지요. 철민이 다시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씹었습니다. 삼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먹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광수가 김치찌개를 마저 떴습니다. 고기를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을 음미했어요.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웠나요? 영철이 계란말이를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이런 거 먹고 싶었는데요. 성혁이 밥을 계속 떴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판이 비워졌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릴 굶긴 거였어요. 명숙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나물을 집었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참기름 향이 났어요. 북에선 기름도 귀했어요. 나물에 기름을 이렇게 많이. 5명이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요. 소중하게요. 한 알도 남기지 않았어요. 식판이 텅 비었을 때 철민이 식판을 들어 마지막 밥알까지 긁어 먹었습니다. 혹시? 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여직원이 웃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네, 매일 드실 수 있어요. 영철이 빈 식판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멈췄어요. 벽에 이마를 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5명은 여전히 식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한 끼였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배불리 먹은 밥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윤태성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5명 앞에 섰습니다.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위장 귀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알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속았고 버려졌고 죽을 뻔했습니다. 5명이 그를 봤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조사관이 자신들에게 사과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겁니다.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그가 나갔어요. 5명은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가고 싶을까요?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그곳으로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건물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거리마다 가로등이 밝아졌어요. 차들이 불빛을 켜고 움직였습니다. 평양과는 달랐어요.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밝았어요. 너무 밝았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명숙이 중얼거렸어요. 누군가의 집이겠죠. 철민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매일 밤 저렇게 삽니까? 영철이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속았는지요.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자신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더 밝아졌어요. 5명은 그 불빛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어요.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여기 남겠다고요. 자신들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곳에요. 자신들을 살려준 곳에요. 창밖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처럼요. 조사 이틀째 아침이었어요. 윤태성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어요. 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형 정말 죽었습니까? 네. 윤태성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2023년 함경북도 배급 비리 사건 때였습니다. 철민의 손이 떨렸어요. 상부 간부들이 배급을 빼돌렸고 주민 47명이 아사했습니다. 윤태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형입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죠. 그 새끼들이 우리 형을 죽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광수가 철민 어깨를 잡았어요. 윤태성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성혁 씨 가족 건입니다. 성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2024년 10월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왜요? 비리 고발 의심 대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성혁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쾅!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비리 고발이요?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조작이었습니다. 윤태성이 조용히 말했죠. 누군가 당신 가족을 제거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성혁이 주저앉았습니다. 한광수 씨, 광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친구 리성철 씨 기억하십니까? 네, 동기였습니다. 그 친구가 2023년 군 비리를 내부 고발하려 했습니다. 윤태성이 문서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상부에 발각되어 사라졌습니다. 현재 생사불명입니다. 광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성철이가 그래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죠. 성철아, 미안해요. 광수가 오열했습니다. 영철이 조용히 물었어요. 제 가족은요? 오영철 씨 가족도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성이 멈췄어요. 하지만요.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합니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영철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살아있다는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성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5명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요. 자신들이 엘리트로 하늘을 날 때 가족들은 강제 이주당하고 굶어 죽고 사라졌어요. 휴식하십시오. 윤태성이 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윤태성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더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북한 내부 문서였어요.
이건 국정원에서 입수한 겁니다. 윤태성이 스크롤을 내렸어요. 연료 구매 내역이 보였습니다. 정상 가격의 절반이었어요. 누가 차액을 가져갔을까요? 윤태성이 물었습니다. 문서 하단에 이름이 있었어요. 최인혁? 명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GPS 구매 내역입니다. 다음 문서가 나타났어요. 중국산 저가 불량품 대량 구매. 담당자 최인혁? 이 사람 아십니까? 윤태성이 물었어요. 명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으니까요. 출격 보고서입니다. 또 다른 문서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명숙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리명숙, 사고 위험 조종사. 능력 부족으로 인한 기체 손상 다수. 후임 교체 권고.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죠. 명숙은 최고의 조종사였어요. 사고는 한 번도 없었죠. 이 보고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윤태성이 물었습니다. 문서 하단에 이름이 있었어요. 최인혁?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편대장. 철민이 명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영철도 달려왔어요. 광수가 물을 가져왔죠. 편대장 동무 괜찮습니까? 성혁이 물었어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윤태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마지막 문서를 열었습니다. 리명숙 제거 계획. 사고 위험 조종사로 분류. 다음 출격 시 제거 대상. 작성자 최인혁. 명숙이 화면을 봤어요.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그 사람이 나를 팔았구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처음부터 죽이려 했어요. 철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개자식이요. 성혁이 벽을 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광수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명숙은 눈물을 참았어요. 울면 안 됐으니까요. 아직 버텨야 했으니까요. 쉬십시오. 윤태성이 나갔습니다. 5명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명숙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밝았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최인혁이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요. 결혼하자고 했던 사람이요.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처음부터요. 명숙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보다는 덜 아팠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5명은 임시 숙소로 옮겨졌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가 있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북에서는 딱딱한 침대에서 잤었죠. 편대장 동무.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까?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최인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영철이 다가왔습니다. 편대장 동무, 이제 됐습니다. 어깨를 잡아줬어요. 그 사람은 동무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살았습니다. 광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편대장. 성혁이 물을 가져왔어요. 마시세요. 철민이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대입니다. 함께 날았고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4명이 명숙을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조금씩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명숙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저 불빛들요. 명숙이 말했어요. 저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배신당하지 않겠죠.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저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굶지 않겠죠. 성혁이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사는 사람들은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 대접을 받겠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요.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곳이었어요. 우리 여기 남을까요? 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돌아가면요? 광수가 물었습니다. 죽음뿐입니다. 성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4명이 명숙을 받습니다. 편대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숙은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최인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요. 믿었던 사람이요.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그 사실이 명숙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도요. 명숙이 말했어요. 저도 결정했어요. 4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말하겠어요. 공식적으로요. 명숙이 그들을 받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요. 우리 모두요. 5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북에서는 천장에 금이 가 있었어요. 여기는 깨끗했습니다. 북에서는 추웠어요. 여기는 따뜻했습니다. 북에서는 배가 고팠어요. 여기는 배불렀습니다. 북에서는 두려웠어요. 여기는요. 명숙이 생각했어요. 여기는 안전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최인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얼굴도 떠올랐어요. 이석철 정비사요. 우는 얼굴이었어요. 자신들을 걱정해서 우는 얼굴이었죠. 윤태성 조사관이요. 사과하는 얼굴이었어요. 자신들을 존중하는 얼굴이었죠. 한국 조종사요. 영철을 살리기 위해 목숨 건 얼굴이었어요. 식판을 가져다 준 여직원이요. 우릴 위해 눈물 흘린 얼굴이었어요. 명숙이 눈을 떴습니다. 결정이 섰어요. 확실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곳으로는 돌아가지 않겠어요. 자신을 살려준 곳에 남겠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희망처럼요. 명숙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요. 진짜 미소였어요. 두려움 없는 미소였죠. 내일이요.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명숙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윤태성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웠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5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최종 결정을 들어야 합니다. 윤태성이 의자에 앉았어요. 북한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남으시겠습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혁이 먼저 일어났어요. 저는 귀순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뿐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영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귀순하겠습니다. 제 가족도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결정했습니다. 성철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저도 여기 남겠습니다. 철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귀순합니다. 형이 죽은 그곳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4명 모두 결정을 내렸어요. 윤태성이 명숙을 받습니다. 리명숙 씨는요?
명숙이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맑았어요. 최인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배신했고 죽이려 했고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용했을 뿐이었죠. 명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4명을 봤어요. 편대원들이었습니다. 함께 날았고, 함께 살아남았고, 함께 울었던 사람들이었죠. 저는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4명의 눈이 커졌어요.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곳에 남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철민이 달려왔습니다. 편대장, 영철이 명숙을 안았어요. 성혁이 어깨를 두드렸죠. 광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다 살았습니다. 성혁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살 수 있습니다. 5명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울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윤태성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북한 전투기 5대 연료 부족으로 인천공항 착륙. 조종사 5명 전원 귀순 의사 밝혀.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어요.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죠. 5명이 TV로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얘기네요. 영철이 중얼거렸어요. 화면에 자신들의 기체가 나왔습니다. 낡고 초라했어요. 저걸 타고 날았다니요. 철민이 고개를 저었죠. 며칠 후 정비사 이석철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녹슨 엔진 부품이었습니다. 이거 당신 기체에서 나온 겁니다. 완전히 녹슬어 있었어요. 이 상태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석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는 이런 위험한 기체는 타지 마세요. 그가 명숙을 받습니다. 여긴 사람을 먼저 챙기는 나라입니다. 명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석철이 명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가 나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5명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영철은 편의점에 자주 갔습니다. 이게 다 1,000원대라고요? 간식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철민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항공 엔진 책이었어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요. 사서에게 말했죠. 광수는 탈북민 센터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족 소식 확인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혁은 창밖을 자주 봤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겠죠? 가족을 생각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명숙은 밤마다 서울을 봤어요. 불빛이 화려했습니다. 이렇게 밝은 불빛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혼잣말을 했죠. 어느 날 강민준 소령이 찾아왔습니다. 영철을 유도했던 그 조종사였어요. 따라오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5명을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공군 기지였습니다. 비행장이 보였죠. 훈련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기가요? 명숙이 멈칫했어요. 당신들을 위한 곳입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비행을 다시 하고 싶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5명이 서로를 봤어요. 철민이 먼저 웃었습니다. 해볼까요?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광수와 성혁도 동의했죠. 명숙이 훈련기를 봤습니다. 깨끗했어요. 새 기체였죠. 정말 가능할까요? 이제 당신이 선택한 하늘입니다. 강민준이 명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음껏 날아보십시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5명은 훈련기 앞에 서 있었어요. 한국 공군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죠. 이제 우리도 여기 사람이네요. 영철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철민이 웃었습니다. 성철아, 보고 있니? 나 살았어. 광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언젠가 여기 올 거예요. 성혁이 하늘을 봤어요. 명숙이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적국의 깃발이었어요. 지금은 자신들 나라의 깃발이었죠. 강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5명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명이 훈련기에 올랐습니다. 조종석에 앉았어요. 새 기체였습니다. 부품도 새 것, 엔진도 멀쩡했어요. 계기판이 깨끗하게 빛났죠. 명숙이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어요. 이 하늘이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무전기에서 영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편대장, 근데 저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훈련 끝나면 사주지. 철민이 소리쳤어요. 진짜요? 고마워요. 영철이 환호했죠. 웃음이 터졌습니다. 명숙이 엔진을 켰어요. 쾅! 깨끗한 소리였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죠. 기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자유로운 하늘이었어요. 명숙이 옆을 봤습니다. 편대원들이 함께 날고 있었어요. 더 이상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죠.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명숙이 무전기를 켰어요. 모두 들리십니까? 네, 편대장. 4명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버려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배신당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요. 명숙이 앞을 봤어요. 끝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4명이 대답했어요. 네, 편대장. 5대의 훈련기가 편대를 이루며 날았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기체들이었어요.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았습니다. 아래로 한국이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들, 초록빛 산들. 밤이 되면 불빛으로 가득 찰 도시들이었죠. 명숙이 그 풍경을 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를 버린 건 조국이었습니다. 명숙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우리를 살린 건요. 하늘이 넓었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적국이라 배웠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5대의 기체가 계속 날았어요. 구름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햇살 속을 날았어요. 자유롭게요. 두려움 없이요. 명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눈을 떴어요. 앞에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희망처럼요. 편대원들, 저 무지개 보이십니까? 네, 편대장. 보입니다. 아름답네요. 그쪽으로 갑니다. 5대의 기체가 무지개를 향해 날아갔어요. 새로운 하늘을 향해서요. 그들은 더 이상 북한 공군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을 나는 조종사들이었어요. 버려졌지만 살아남았고 배신당했지만 다시 일어섰고 절망했지만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요. 그들은 자유로웠어요. 진정으로요. 5대의 기체가 무지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푸른 하늘에 태극기만 남았어요.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요. 아름답게요. 희망차게요.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시청자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어 함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